메일보다는 편지가 좋고요. 우리 아이들과 직원이 제일 싫어하는데 전화 좀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요새는 전화가 거의 금지죠. 금지죠. 네. 근데 이제 수시로 전화하니까 아, 네. 직원들한테도 제발 그냥 카톡 해주세요. 막. 안녕하세요. 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수만입니다. 와. 한적한 일요일날 로리엣의 홍CD님 모시고 오늘 얘기를 나누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불러주셔서 제가 영광입니다. 스윗 리벤지에서 네. 로리엣으로 바꾸신 시기에 저는 이제 뭐 학생이었고 사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잡지에서 너무 많이 뵀던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로서 우러러 보면서 아유, 별 말씀. 그리고 한창 이제 학생 때니까 사실은 외국 디자이너를 많이 동경을 했는데 한국 디자이너 중에 거의 유일하게 제가 굉장히 흠모에 맞지 않았던 브랜드였어요. 진짜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로리엣의 옷을 약간 아방하면서도 귀엽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네. 저의 성향이 좀 약간 귀여운 걸 좋아하다 보니까 수트를 입더라도 각진 수트보다는 영국 멋쟁이 할아버지 입을 것 같은 그런 실루엣을 좋아하다 보니까 내 성향에 맞는 한국 브랜드를 하시는 분도 계시네. 약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유, 정말. 그랬는데 이렇게 실제로 만날 기회가 생기다니 저는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아유, 저도 어떻게 보면 같은 감성, 같은 취향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진짜 오늘 기대됩니다. 네. 일단은 저는 잘 알고 있지만 브랜드 역사가 오래되더라도 생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제 스위트 리벤지라는 이제 브랜드로 서울 컬렉션에 네. 참여하면서 그때 30대였죠.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쭉 활동을 해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해외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주변에서 선배님들도 계시고 해서 용기를 내서 일본 시장에 좀 도전을 해봤는데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스위트 리벤지에서 로리엣으로 브랜드가 바뀌어서 지금까지 일본과 한국에서 열심히 또 조용하게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스윗 리벤지가 첫 개인 브랜드셨고 네. 그때가 한 2001년도 그렇죠. 첫 쇼가 2001년에 네. 했어요. 그러다 한 2010년도에 이름 바꾸시면서 그렇죠. 일본에서 재런칭을 하시는 거죠. 네. 이쪽 일을 개인 브랜드로 시작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뭔가 저는 이제 일본에서 패션 공부를 네네. 했고요. 한국 와서 바로 직장 직장 생활을 하셨었어요? 처음에 이제 스위트 리벤지 이제 바로 할 거야라고 네. 했는데 세상에 부딪히고 역시 직장 생활을 해야 돼 뭐 이런 것 때문에 두 군데 회사에서 한 5년 정도 하고 2001년에 런칭을 하게 됐죠. 2001년도에 스윗 리벤지 런칭 하셨을 때 브랜드의 모습이랑 한 10년 정도가 지나서 로리엣으로 재정비해서 런칭했을 때 모습이 조금 달랐나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스위트 리벤지는 아무래도 지금보다 훨씬 네. 젊었었고 패기 넘쳤어요. 뭔가 보여줄 거야 뭐 나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좀 다양한 색채라든가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느낌의 살짝 아방스러움이 좀 있었고 또 경쾌함이 좀 있었던 네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로리엣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완전히 개념이 바뀌어져서 거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가 있는 옷 메이킹이라든가 스토리라든가 이 스타일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고찰에서부터 좀 깊이가 들어가는 물론 이제 해외에 나가면 너무나 좋은 브랜드 너무나 좋은 디자이너들이 많잖아요. 네.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저만의 어떤 특화된 뭔가 주무기가 있었어야 됐어요. 저는 그걸 이제 핸드메이드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단축 구멍을 다 손으로 뚫자 컨셉추얼하게 그걸 이제 해외 바이어들한테 어필을 하자 해서 나온 게 테일러링이었거든요. 로리엣이 테일러를 거꾸로 하는 말이잖아요. 네. 처음에는 굉장히 좀 약간 집착 가깝게 정말 어디에서 볼 수 없는 옷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어요. 네. 그래야지만 내가 픽업이 되니까 그 일본 시장에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옷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지만 비즈니스적으로 대중들에게 아주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옷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로리엣을 처음 이제 런칭하실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본에서 공부하신 한국 디자이너가 영국 복식의 영감을 받아서 네. 한다고 해서 이 약간 뭔가 세 나라가 모인 그 느낌이 굉장히 특이하긴 했어요. 네네. 보통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하시면 뭐 일본 풍을 띈다거나 아니면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요소를 가져오기가 쉬운데 이 영국적인 요소는 왜인가요?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쭉 옷을 만들기도 하고 디자인을 하면서 깊이 파고 들어갈수록 제가 좋아하는 취향들이 다 영국에 있는 거예요.
뭐 음악도 그렇고 네. 정말 남자들이 좋아하는 어떤 뭐 예를 들면 스포츠도 그렇고 영국적인 문화, 결국은 이제 영국 신사에 대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찾다가 결국은 찝힌 게 1900년대 초에 영국의 남자아이들이었어요. 사립고등학교를 네. 다니고 옥스퍼드 캠브리지에 다니는 맨스클럽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입었던 어떤 착장, 복장, 그걸 입고 어떻게 행동을 했고, 일본에는 그런 사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쪽 워낙 또 네. 영국 바들이 많다 보니까 취향들이 많다 네. 보니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일본 하면 미국 뭐 이런 느낌이 있지만 걔들은 오히려 더 영국에서 어떤 패션적인 것들을 남성복에서 네. 취합을 했거든요. 굉장히 좋아하고 연구하고 저도 거기에서 좀 많은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리엣의 많은 옷들은 1900년대 초에 영국적인 테일러링의 어떤 감성을 그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현대로 갖고 와서 이제 좀 풀어보는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작업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했었어서 얘기 들었어요. 네.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뭔가 취향이 맞았나 보다. 그러니까 제가 그 영국에 있을 때도 영국 사람들이 일본 거 너무 좋아하고 일본 사람들도 영국 거를 너무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옆에서 볼 때 약간 세미날 정도에서 뭔가 서로 너무 열렬히 사랑하는 연인 같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저 사이를 뭔가 갈라놓고 싶은데 근데 요즘 약간 한국이 좀 약간 갈라놓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일본만큼 한국이 좀 매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마음이 뿌듯하긴 합니다. 첫 직장이 삼성물산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SS 패션이었는데 거기 남성복이 많잖아요. 너무 남성복이 미국 양복인 거예요. 아, 그쵸. 아이비 수트라고 하는 거예요. 어깨 넓고 네. 이제 보통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부장님들이 자기 사이즈보다 2사이즈 큰 옷들을 다 입었대요. 아, 다 이렇게 펑퍼짐하게 입으실 네. 때. 네. 그래서 대충 배 나와도 뭐 괜찮고 네. 그런 느낌이었지만 일본의 남성복들은 전부 다 영국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즈룩이라든가 이게 어깨 네. 딱 맞고 피트된 그런 날렵한 수트들을 지금도 입고 있어서 네. 약간 뭔가 일본 남자들하고 영국 남자들의 어떤 교감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2000년대 뭐 초반만 해도 일본 가면은 일본 직장인들은 진짜 너무 옷 잘 입고 있고 그렇죠. 수트 너무 잘 입고 있고 뭐 들고 다니는 가방이라든지 구두라든지 안경이라든지 모든 게 세팅이 돼 있는데 그러다 이제 또 한국 돌아오면은 다시 또 참담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한국 직장인들도 굉장히 옷 잘 입으시고 그럼요. 일본 잡지들이 어떻게 보면 일본 남성들이 입는 거를 굉장히 주도를 하잖아요, 트렌드를. 근데 변화가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약간 한국 사람들이 더 잘 입나?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도 좀 많이 받아요. 저는 일본 100% 가면은. 공감하는데 네. 거의 뭐 학창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일본 비즈니스 때문에 자주 다니는데 야마노테 전철 네. 있잖아요. 저는 이동할 때 이제 앉아서 주로 옷을 보잖아요. 남자들 네. 옷을 이렇게 보면 3, 40년의 변천사가 다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야마노테보다 3호선이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제가 그때 잡지에서 읽은 어떤 기사로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한국 디자이너가 외국에 진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던 시절이라 일본에서 브랜드를 재런칭을 하고 또 바로 입점도 하셨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파격적이긴 했어요. 신선한 문화 충격으로 다가왔고 지금은 한국 브랜드 하면은 일단은 좋게 보는 그렇죠. 시선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똑같은 행보를 하셨다면 뭔가 더 크게 주목을 받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조금 있어요. 그러게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로리엣을 처음 일본에서 런칭하셨을 때랑 지금이랑 뭔가 차이가 있나요? 많이 있죠. 옷도 변화가 있고 네. BDS 모델도 좀 변화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 러칭했을 때는 저희 파트너인 일본 쇼룸하고도 전략을 세운 게 일단 고객은 차치하고 일본의 셀렉샵의 바이어들을 먼저 포섭해야 된다. 네. 바이어들의 어떤 취향에 저격할 수 있는 새로운 옷을 만들자라는 거였고요. 그렇게 쭉 이제 만들어 가면서 볼륨이 더 커지고 수주량도 커지면서 점점 감성을 가진 범용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고 가격적인 측면이라든가 스타일의 좀 다양성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보편화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옷 안에는 처음 시작했던 로리엣의 생각이 지금도 담겨져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전체적인 뭐 사업 구조나 옷의 아이템의 종류는 조금 바뀌었을지 몰라도 사실 제가 항상 로리엣을 봤던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옷이 주는 그런 느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느낌을 봤거든요. 그래서 통일된 색깔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색깔을 유지하면서 뭔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를 만드는 것 같아요.
팬분들도 많으시잖아요. 특히 옷 잘 입는 연예인이 좋아하는 브랜드로 유명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움이 되시나요? 네, 도움도 굉장히 많이 되고 저도 그 친구들 통해서 또 피드백 받는 것도 많고 의도적으로 뭔가 마케팅적인 과정에서 이제 교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옷을 놓고 지금까지 쭉 친해졌던 친구들이라 뭐 20년 가까이 된 친구도 있고 뭐 10몇 년 가까이 된 친구들도 있어서 같이 이제 나이를 들어가는 거죠. 또 여기도 이제 가끔 놀러 오면 그냥 옷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요즘에 이런 옷이 있더라. 뭐 되게 순수하게 서로에게 좀 교감을 주는 것 같아요. 테일러드나 클래식 쪽이 스트릿이 와서 죽었던 때도 있고 요즘처럼 다시 또 사랑받는 때도 있고 시간에 따른 트렌드의 변화들이 굉장히 큰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데 혹시 그런 시간을 견디시는 비법이 있나요? 아니면 트렌드에 약간 휘둘리려고 하시는 그런 유혹도 혹시 받으시는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일단 트렌드는 의식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닌데 의식하자면 약간 관망? 멀리서 의식하는 멀리서 거죠. 의식. 네. 네. 아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거는 이제 의식을 하되 절대 뭐 따라가거나 뭐 그걸 취하지는 않고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을 볼륨을 키우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과거에 조금 이제 비즈니스를 키워봤는데 네. 저는 비즈니스 하면 안 되겠다. 네, 죽을 뻔했습니다. 산수도 못 하는데 네. 제가 할 수 있는 그릇 안에서의 비즈니스 하면 절대로 그거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회사 다니는 디자이너 입장으로서 진짜 너무 부럽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를 예를 들면 브랜드 결과 좀 맞지 않더라도 어쨌든 만들어내면 그렇죠. 팔리긴 하거든요. 이 유혹을 돈이랑 그렇죠. 직관되는 거라서 견딘다는 게 사실 브랜드 입장에서 굉장히 쉬운 그렇죠. 일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유혹을 다 뿌리치시고 제 색깔을 유지하고 계신 게 참 너무 존경스럽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엔 좀 어려운 카테고리라든지 가격대 제품들도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리엣인데 CD님은 로리엣을 어떤 고객들이 입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쭉 이렇게 브랜드를 전개하면서 와 보니까 저도 그렇고 고객님들도 그렇고 저랑 취향이 비슷한 분들이 결국은 모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보면 트렌드에 아주 민감하거나 그렇지 않고 자기만의 색깔이나 자기만의 스타일을 좀 추구하시려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 고객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 색깔을 더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좋네. 이제 뭔가 고객들과 디자이너가 브랜드를 통해서 취향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이상적으로 들려서 계속 부럽다는 말씀밖에 못하겠네요. 그럼 도대체 CD님의 취향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시길래 개인적인 취향. 그쵸? 예를 들면 저는 어마어마하게 아날로그거든요. 진짜요? 네. 창피한 얘기인데 아니, 아날로그 세대시기도 하고. 네, 그렇죠. 이거고요. 이거는 독수리 답법은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지금도 이거죠. 네. 온라인 쇼핑을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지금까지 제가 스스로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요? 저는 카드 등록도 안 돼 있고 늘 아내한테 부탁하거나 애들한테 여기 좀 네네. 사줘. 저희 어머니랑 저희 어머니 쿠팡 쇼핑도 제가 해드리거든요. 네, 정말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네네. 창피한 얘기인데. 이렇게 민낯을 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철저한 아날로그 세대시고 그리고 낭만이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 자동차 보면 긴급 개입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뒤에 뭐가 있으면 갑자기 차가 서고 이런 거. 네네. 상당히 기분 나빠요. 자동차가 알아서 이렇게 조작해 주는 게. 내가 이 차의 주인인데 차에 얻어 타고 있는 기분이 좀 저는 들어요. 주도권을 뺏기는 느낌. 요즘에 정말 있을 수 있는 원시인적인 사고를 저는 하고 있어서 메일보다는 편지가 좋고요. 우리 아이들과 직원이 제일 싫어하는데 전화 좀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요새는 전화가 거의 금지죠. 네. 근데 이제 수시로 전화하니까 네. 직원들한테도 제발 그냥 카톡 해주세요. 막 약간 그런 취향이기 때문에 제가 뭐 만드는 거, 좋아하는 것들도 다 그런 거에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현대 사회에서 슬로우 라이프를 지향하시는 CD님이 만든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그냥 친한 뭐 후배들이나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인데 난 정말 너무 늦게 태어났어. 한 30년 전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지금쯤 죽었어야 그 정도인가요? 거의 약간 선비. 진짜 네. 너무 그게 불만이에요. 풍류를 즐기시는 선비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7, 80년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전도 너무 좋아. 5, 60년대도 너무 멋진 거예요. 네. 내가 저 시대에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일찍 태어나셔서 그 당시에 이제 양장점이라고 불렀죠. 약간 그런 걸 하셨어도 그러면 이제 잘 되셨을 것 같아요. 뭐 앙 선생님 다음 가는 네.
상상이 충분히 되는 그림입니다. 술이나 음식이나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 그러면? 아무래도 저는 음식은 한식파고요. 아, 이거는 좀 제 예상과 빗나갔네요. 네. 저는 굉장히 우아한 음식 좋아하실 거라고 아니에요. 생각했는데. 그거 바뀌더라고요. 젊었을 저는 때는 젊었을 때 양식이죠. 양식 좋아하셨었어요. 예를 들면 직장 브랜드에서 네. 해외 출장 많이 가잖아요. 네. 보통 이제 이사님이나 부장님, 사업부장님 같이 가시면 네.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아니 굳이 와서 왜 한식? 정말 밀라노 가도 한식당, 런던 가도 한식당. 네. 근데 지금 제가 그래요. 저는 요즘 외국 공항에 내리면 한식당 찾아요. 그렇게 간략하게 시디님의 취향도 들어봤는데 로리엣을 도대체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지금 네. 제가 와 있는 이곳도 사실은 정식 매장이라기보다는 쇼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설명 한번 네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쇼룸은 일단 매장과 큰 차이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전문적인 판매 직원이 상주하는 건 아니고 하지만 이쪽에서 이제 구매를 하시거나 맞추시거나 다 하실 수 가능하시고요. 있고. 네. 예약을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예약은 안 주중에는 이제 뭐 12시부터 6시까지는 네. 이제 워크인을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되고 토요일까지. 네. 혹시 휴일이나 이럴 때는 이제 사전 예약을 하시면 스태프들이 네. 다 응대를 해드리고 저도 응대를 해드리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이제 공식 몰이 있고요. 네. 국내 홀세일처로는 현대백화점에 무이라는 셀렉샵이 네, 네. 있습니다. 그리고 톰 그레하운드라는 네. 샵이 있고 압구정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마켓, 유니페어, 성수동에 이제 센트럴 포스트라는 네. 또 셀렉샵이 있고 해외는 일본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한 20군데 정도 셀렉샵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특이한 게 고객님이 원하시는 사이즈를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맞나요? 저희가 국내와 해외에서 전시를 통해서 홀세일 수주를 네. 하면 기획이 됐던 상품들을 저희가 이제 추가해서 만들고 모든 스타일을 다 스탁을 갖고 있을 수는 없어서 네네. 나머지 아이템들은 소재를 가지고 있다가 이 스타일별로 저희가 사이즈별 오더메이드를 해드리거든요. 오셔서 이제 피팅해 보시고 뭐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이거면 좋겠다 아니면 딱 맞으시면 이제 그걸 또 구입하시면 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매 시즌 옷을 기획하실 때 예를 들면 안 실장님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주제가 있을 때도 있지만 보통 그냥 원단에서 많이 시작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원단 상담하시면서 네네. 이렇게 마음에 드는 원단부터 이제 셀렉을 하시고 거기서 뭔가 영감을 받아서 이제 컬렉션 꾸리신다고 하는데 홍신님 같은 경우에는 컬렉션 이렇게 준비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과거에 이제 패션쇼를 하는 컬렉션을 네. 했을 때는 이제 주제를 먼저 설정해 놓고 테마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쭉 내려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전시 위주의 기획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 패브릭이라든가 스타일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도 먼저 염두해 보면서 전 시즌과 다른 뭔가의 새로운 어떤 주제를 찾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이번 시즌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홍시님이 컬렉션에 담아내려고 하는 요소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빈티지적인 요소라든가 네. 아니면 레트로적인 요소들을 각 시즌마다 조금씩 각색해서 꼭 좀 표현하고자 하는 게 요즘의 어떤 주류적인 테마인 것 같아요. 레트로한 복식을 복각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디테일이나 뭔가 실내에서 가져오신다는 말씀인가요? 복각하고 재해석하고는 굉장히 다른 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복각은 충실하게 좀 네. 표현을 하는 거라면 해석은 굉장히 좀 작가주의적인 네. 시선으로 자기 마음대로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레트로적인 어떤 모티브나 요소들을 저에 맞게 좀 요즘에 맞게 활용하는 편이에요. 조금씩 녹여놓는 네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옷을 빨리 보고 싶은데 아. 저희가 한번 옷 보면서 얘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살짝 둘러봤는데 진짜 제 취향 옷들만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번 시즌 핵심 아이템부터 네, 한번 네.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S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컬러감을 많이 넣어봤어요. 아, 네. 그래서 아이보리 계열과 화이트 계열 안에 조금씩 이제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는 그런 느낌들하고 인디고 계열의 시원한 느낌의 텍스처를 좀 다양하게 해서 느낌 있는 소재들로 많이 좀 준비를 이번 시즌은 해봤고요. 이 아이템은 이제 저지로 되어 있는 햇린의 티셔츠예요. 지금 일본 와카야마 현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샹크라라고 하는 네. 인도산 면 중에 최고급 버전이 있는데 길이가 3cm 이상 장섬유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특이한 점이 수확할 때 다 손으로 따서 합니다. 네네. 그래서 섬유에 이제 지방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만져보시면 되게 탄력이 있고 부드러워요. 그러네요. 네, 편직 자체도 네. 와카야마 현의 루프 힐러라고 하는 네. 이제 쯔리아미끼의 어떤 전통적인 고향인데
공장인데 거기서 이제 천천히 생산을 하다 보니까 조직 자체도 굉장히 탄력이 있고 입었을 때 몸에 닿는 느낌이 네. 되게 좋은 거죠. 제가 일본에서 티셔츠는 많이 만들어 봤는데 와카야마에서는 처음 만들어 보거든요. 데님 하면 오카야마잖아요. 네. 커트스워라고 하죠. 네. 이 아이템의 가장 핵심 지역이 이제 와카야마라는 지역이 네. 있어요. 거기서 처음 이제 생산을 해보는 건데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형태 자체도 그냥 일반 헬리넥이 아니고 빈티지 헬리넥 같은 느낌이 굉장히 네. 많이 들고 이런 약간 단 같은 것도 넓은 넓게 게 굉장히 들어갔죠. 좀 이제 레트로스러운 느낌을 주는 네. 것 같고 또 특이한 게 사진으로는 제가 몰랐는데 포인트 단추가 포인트 있는데 단추 단추를- 너무 귀엽습니다. 네. 저는 항상 이제 포인트 단추 넣는 걸 좋아해요. 네. 이제 그 이유는 지금 막 만들었지만 나와 아주 오랫동안 같이 입어왔던 옷이었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제 항상 포인트 단추를 쓰거든요. 오래 입다 보면은 단추가 떨어졌을 때 그렇죠. 뭔가 집에 있는 단추를 섰을 때 맞습니다. 갈아 넣은 듯한 약간 바로, 그 스토리를 예, 좀 그 약간 스토리예요. 넣는 스토리 자체가 귀엽네요. 이런 금속 단추도 사실은 일반 단추가 아니라 도쿄의 금속으로 아주 예쁘게 만드는 그런 금속 공방이 있는데 네. 오랫동안 이제 거기서 직접 오다를 해서 생산하는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질감과 모양의 단추들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단추가 너무 이뻐요. 예뻐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세공된 느낌이 네네네. 진짜로 주얼리 샵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남자들의 주얼리 네. 뭐 이런 느낌이고 낭만 있다. 그리고 형태는 이제 1900년대의 남성 이너웨어에서 네. 착안을 한 것이고 포인트는 이제 일반 벨넥이지만 안단하고 네. 네크를 면 우분으로 봉제를 한 거예요. 아, 이 부분은 네네. 면 우분을 해서 좀 탄탄하게 이 부분은 좀 잡아주고 정갈함이 더 네. 있는 거죠. 그래서 늘어지지 않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매단과 밑단을 굉장히 넓게 봉제를 마무리했는데 굉장히 천천히 박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 단이 넓어질수록 밑에를 박을 때 원단이 꼬이기가 굉장히 쉬워요. 패턴 자체도 좁아지는 패턴을 약간 이렇게 말아 올려서 박아야 돼서 자칫 속도를 내다 보면은 특히나 세탁했을 때 이렇게 비리가 꼬이는, 짙죠. 꼬이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하려면 천천히 봉제를 해야 돼서 그죠. 시간은 곧 오래 돕니다. 걸립니다. 가치는 만드는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 뒷단까지 이제 재원단으로 깊이 어, 받아줘서 형태를 이제 안정시키는 아이보리 컬러하고 네이비 컬러 두 가지. 네이비는 또 실버로 되어 네, 있군요. 네이비는 실버로 네. 이제 포인트를 들어가고 요즘 헬리넥도 많이 입으시는데 제대로 만든 기본 아이템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롤의 선택지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리넥에 셔츠 한번 볼까요? 이 셔츠는 일단 제가 이 소재가 너무 예뻐서 그냥 첫눈에 픽스한 건데 이태리에서 만든 면 소재인데 의도적으로 이 슬럽에 뭔가 스페이스 다잉을 했는지 마치 물감이 이렇게 툭툭툭툭 묻어있는 듯한 그런 회화적인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정말 좀 귀여우면서도 재미있는 표정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소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전 참 신기한 게 트렌드를 멀리서 바라보신다고 했는데 내년 SS 트렌드 중에 하나 이 원색 컬러거든요. 근데 원색 컬러가 컬렉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트렌드가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약간 페인트 뿌린 듯한 빈티지한 디테일도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트렌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도 진짜 알게 모르게 녹여져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트렌디한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 로리엣의 셔츠를 보면은 둥근 카라가 네. 저는 트레이드 마크라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남성분들이 보통 이제 둥근 카라의 셔츠를 입어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도전해야 되는 느낌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입어보시면 사람이 굉장히 유해 보이고 또 약간 감각이 있어 보이고 시도해볼 만한 카라입니다. 주머니도 뿌띠하게 들어가 있는 귀엽게 네, 귀엽게 또 실루엣도 여유 있어요. 여유 있게 모셔 가공을 해가지고 자연스러운 좀 구김이 생기게끔 해서 여름에 치노 바지랑 이렇게 입으면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 또 요즘 남자분들 여름에 카라니트 많이 입으시는데 로리엣의 카라니트는 어떻게 다른지? 일단 첫 번째 실루엣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어깨 부분이랑 소매 부분에 굉장히 볼륨을 좀 많이 편안하게 줬어요. 그 반면 길이는 길지 않아요. 그래서 입었을 때 여유감은 있지만 늘어지지 않는 댄디한 느낌이 좀 갖고 있고 두 번째 좀 카라가 굉장히 넓게 만들어 봤는데 네. 저는 이제 어릴 때 한 80년대 말 때 아버님이 입었던 그런 카라 니트를 기억하거든요. 네. 와이드한 이런 느낌들이 좀 멋스러웠던 것 같고 보통 보면 안단 같은 경우도 네. 요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맞는데 제감으로 하고 안쪽에 안단을 이렇게 일반 봉제로 네네. 크게 넣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깔끔하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았고요. 니트 지금 시디님께서 수트 안에 입고 계시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전체를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로리엣의 수트의 약간 전형적인 실루엣이라고 해야 되나? 네, 맞아요. 저는 너무 좋아하는 루킹이거든요. 그리고 요 니트 카라를 안에 입으신 게 셔츠보다 더 우아하고 또 아유, 부족한 모델이지만 아니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재킷을 벗고 네네. 실루엣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거는 이제 작년 발매된 네. 컬러예요. 아이보리 컬러인데 올해는 이제 브라운이랑 네. 다크 네이비 두 컬러가 출시가 되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길이가 네. 길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이쪽에 볼륨을 최대한 좀 많이 줘서 뭔가 이제 좀 여유 있는 핏인데 약간 이런 와이드한 바지를 입었을 때 바지의 어떤 밸런스랑 잘 맞을 수 있게끔. 카라 니트로 브랜드의 색깔을 나타내기 저는 굉장히 어려운 쉽지 않죠. 아이템이라고 생각 네네. 들거든요. 왜냐면은 기본으로 되어 있는 형태 자체가 거의 클래식하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브랜드의 색깔을 넣기가 쉽지 않은데 시디님 입고 계신 거 보면은 이 폴로 니트만 봐도 아까 자켓과 마찬가지로 로리엣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특히나 이제 카라를 다 잠궜을 때가 굉장히 이쁜 맞아요. 것 같아요. 여기에 또 숨은 킥이 하나 있는데 네네. 손으로 만져지는 바깥쪽은 면 100%의 실을 썼고요. 몸에 닿는 이 부분은 폴리에스터 백입니다. 네. 얇지만 양면으로 편직을 해서 면 100%의 카라니트에서 여름에 땀나면 그렇죠. 이렇게 붙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무거워지고. 네. 근데 이제 안쪽이 다 폴리에스터로 돼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네. 입을 수 있어요. 한여름에 아주 쾌적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넣어봤습니다. 쾌적한 장점도 있지만은 면으로 된 스웨터 입어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은 입으시면 입으실수록 약간 형태가 무너지고 좀 축축 처지는 경향이 있는데 폴리가 들어가면 형태를 굉장히 잡아주는 효과도 있어서 실루엣을 느끼기 좋은 옷에 굉장히 적합한 소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리하기도 좀 좋은 소재다. 이 셔츠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디자이너스러운 셔츠인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소재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프랑스 브랜드 중에 이제 캐시캐시라는 네. 브랜드가 있는데 입어보면 너무 이제 느낌도 좋고 그 감성이 좋은데 사실은 거기서도 이런 클링크 가공된 셔츠류들이 많이 나오는데 면 100%로 되어 있어서 몇 번 차고 나면 그 주름이 좀 펴집니다. 저는 좀 이게 계속 지속될 수는 없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일본 측에 이제 패브릭하고 상담을 해서 터치는 이제 면 터치가 있는 거고 여기는 폴리에스터가 조금 섞여 있어요. 네. 폴리에스터는 이제 화학적 반응을 하다 보니 그 주름을 계속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을 입으셔도 이 주름이 변하지가 않아요. 아, 네네. 저는 이제 이런 주름 가공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주름이 주는 공간감이 있잖아요. 네네. 신체와 닿았을 때 굉장히 시원해요. 그렇죠. 여름철 우리 할아버지는 모시 옷 입은 그런 네. 느낌들. 약간 서커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서커도 이렇게 원단의 요철감을 줘서 피부에 닿는 면적을 조금 줄여줘서 그 공간에 의해서 약간 시원함을 주는 건데 크링크 소재는 특히나 많이 시원할 것 같은 네. 생각입니다. 또 약간 실루엣 자체도 굉장히 여유로워서 바람도 잘 통할 것 같고 그리고 역시나 이렇게 포인트 단추도 네. 굉장히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구겨질 걱정 안 해서 좀 그렇죠. 크링클 소재도 지금 여성복에서 굉장히 유행이고 남성복도 이제 슬슬 오고 있어서 이세미야케 뭐 네. 프리츠 이런 거 좋아들 하시잖아요. 네. 주름이라는 게 이제 입은 사람들의 이미지를 네. 좀 여유롭게 보여주고 감도가 네. 좀 있어 보이는 느낌들이 나오는 거라 좀 존재감이 있다라고 할까요? 네,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맞네. 존재감 있는 셔츠고 시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여유 있고 네. 감각 있어 보이고 싶으시다면 이 셔츠를 입으셔라. 로릿이 항상 이제 매 시즌 린넨 데님을 진행을 하거든요. 네. 면과 린넨이 섞여 있는 데님 인디고를 네네.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이게 이제 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면과 린넨의 이제 물성도 좀 다르고 네. 인디고 염료라는 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결례도가 좋지 네. 않잖아요. 당연히 이제 청바지다 보니까 이제 물이 많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네. 일본 니가타 쪽에서 이제 재직을 한 건데 프렌치 린넨이랑 이제 면을 섞어서 만들면서 워셔블 가공을 몇 번에 거쳐서 해요. 원단으로 된 상태에서도 이미 이제 물을 많이 뺀 상태였기 네네. 때문에 물은 이제 안 빠지는 건 아니지만 네. 최소화하면서 터치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단이 굉장히 좋습니다. 뭔가 린넨의 할아버지 느낌보다 고시감을 좀 살려서 린넨 믹스로 만드는 원단들이 요즘 네. 트렌드하게 많이 보이고 맞아요. 있는데 이 아이도 약간 그런 결에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여름철에 일반 데님은 아무래도 좀 덥잖아요. 그쵸. 무겁기도 네. 하고. 그래서 데님을 어떻게 입을까라고 했을 때 이 린넨 데님을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데 데님의 어떤 멋스러움도 네. 있을 뿐더러 편안하면서 시원한 느낌들을 줄 수 있는 거죠. 데님을 우아하게 입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SS 맞아요. 시즌에. 네, 네. 와이드 핏에 좀 테이프드 된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이 바지 핏과 같은 네. 거거든요. 이걸로 이거 만든
맞습니다. 핏이어서 이런 라운드 넥의 셋업이네요. 네, 셔츠 자켓. 이렇게 같이 입으면 네, 이렇게 셋업으로 입을 수 있는. 네. 단추도 엄청 이쁘네요. 아, 이것도 포인트 이제, 단추. 네, 그 네.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건데 추천드립니다. 저는 아까 요 제일 앞에 걸려있는 이 자켓 네. 너무 제 개인 취향의 자켓인데 소재가 소재는- 너무 좋네요. 네, 이게 소재가 이제 면이랑 레이온, 폴리우레탄 네. 섞여 있어서 신축성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 이렇게 트리밍을 하는 디테일들을 쓰고 있어서 깔끔하게 이제 입을 수 있는 제가 한번 입어볼까요? 콧겹으로 돼 있어서 조직감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살에 닿는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이 편안하게. 조직감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네,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그런 핏인데 근데 봄, 여름철에 가볍게 너무 뭐 귀엽다. 티셔츠 하나 네. 입고 입을 수 있는 이런 느낌들 트림이 돼 있어서 약간 깔끔하잖아요. 포인트 단추는 이제 이렇게 골드로 하나 딱. 이쁘네요. 이렇게 약간 좀 클래식하게 입으셔도 되지만은 반바지에 자켓으로 입기에도 너무 너무 좋을 것 좋죠. 같아요. 뭐 약간 예를 들면 스포티한 느낌도 있어서 이런 스트라이프의 반바지 네. 같은 거 이렇게 입으면 되게 좀 약간 분해 나네요. 여기는 네. 보지 마시고 네. 이제 아래 쪽만. 네, 너무 이쁩니다. 네. 네. 반바지도 그럼 네. 같이 소개 한번 네. 해주실까요? 린넨 스트라이프인데요. 네. 저희가 만드는 바지 중에 이 디테일의 와이드 팬츠가 있거든요. 네. 그 바지의 하프 길이의 바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풀 밴딩이 되어 있어서 편하게 입으실 이건 수 이제 있는. 프리 사이즈예요. 네. 네, 어떤 핏이든 다 입으실 수 있고 무릎 아래 길이거든요. 네. 그래서 반바지 좀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나 이럴 때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래 약간 로퍼 네, 같은 네. 거랑 같이 네. 이렇게 양말까지 그렇죠. 해서 입으면은 굉장히 클래식하고 맞아요. 예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소개시켰던 우리 헨리넥 아이보리 같은 거 안 입으시고 요 룩이 이제 이번 우리스 그러네요. 너무 귀엽겠네요. 룩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재킷 뒤에 보면 이렇게 다트로 볼륨을 줬어요. 그러네요. 뒤에서 봤을 때 약간 이제, 코콘 쉐입으로 그런 이렇게 식으로 돼서 예. 귀엽고 잘 우아합니다. 어울릴 것 같은데요. 딱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 가장 네. 인기 있는 셔츠거든요. 셔츠 카라가 되게 특이하네요. 네,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라를 떼면은 이제 스텐 카라의 네. 셔츠가 되는데 굉장히 좀 편안한 루즈핏이고 사이드 포켓도 있어요. 네. 1900년대 초에 남성 파자마에서 네네. 어레인지를 한 디자인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제 주부들이 뭔가 세탁을 하거나 아이롱을 한다는 게 굉장히 큰일이에요. 네. 그래서 카라만 세탁을 해서 이거는 일주일 내내 입고 카라만 이제 갈아 끼웠다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그럼 냄새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향수가 발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옷 자체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그렇죠. 카라가 해줬다고 뭐 새로 사고 그게 또 쉽지 않으니까 또 카라만 이렇게 맞아요. 교체하는 방식으로도 많이 사용했다고 알고 있고. 저기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 카라 모델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뒤쪽에도 진짜 옛날 셔츠처럼 이렇게. 과거에는 이런 셔링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여성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남성복에도 똑같이 셔링으로 과거에는 다 만들었기 때문에 팔에도 셔링, 뭐 그렇죠. 이런 요크에도 셔링, 셔링이 많이 맞습니다. 사용이 됐었죠. 네. 그리고 특히 소재가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소재가 셔츠로 입으셔도 좋지만 셔츠 아우터로 입기에도 맞아요. 굉장히 좋은 톡톡한 맞아요. 소재감을 네. 가지고 있네요. 이태리 소재인데 네. 제가 본 평직의 소재 중에 가장 부드러운 고시감이에요. 아주 딱딱한 네네. 고시감이 아니라 약간 부드러운 고시감이 있어서 세탁하시고 그냥 툭툭 당겨가지고 건조하시고 그대로 입으시면은 멋스러움이 또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셔츠 같은 경우에는 다리미로 빤빤하게 다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스팀 정도만 네, 하시면 이렇게 약간 충분할 거예요. 자연스러운 네. 워싱감 즐기시는 쪽으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이제 패턴물을 네. 많이 섞어봤거든요. 이렇게 두 컬러가 있는데 네. 프린트가 아니고 다 자수예요. 자수네요. 여름철에 알로하 셔츠, 뭐 네. 하와이안 셔츠라고 해서 화려한 무늬의 셔츠를 좀 시원하게 많이 입으시잖아요. 저희 로리에또 매 시즌 좀 이런 알로하 셔츠 같은 걸 좀 기획을 하는데 이번 시즌에는 자수 원단으로 네.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독특한 표정을 좀 드리고 있고 표면에 어떤 존재감이 좀 있어서 소재 자체가 엄청 고급스러워요. 예를 들면 이런 이제 데님 반바지하고 이렇게 매칭했을 때 굉장히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러겠네요. 느낌이 좀 있어서 꾸안꾸 같은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꾸안꾸는 아니고 꾸꾸꾸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원단 자체가 고급스럽고 클래식한 느낌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잡아주는 것 같긴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루즈핏으로 네. 좀 진행을 했고 밑단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이 친구는 밑단 뒤에 밴딩 처리가 돼 있어서 다른 모델인가요? 네, 디자인 달라요. 아, 얘는 이제 윙 컬러로 되어 그러네요. 있고요. 걔는 윙카라고 얘는 오픈, 오픈 카라로.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넓은 있고. 폭의 좀 레트로한 디자인을 그대로 표현을 했고 네. 얘도 좀 레트로한 느낌이고요. 밑단에 이제 밴딩 처리가 돼 있어서 입었을 때 뒤에 또 볼륨감이 살짝 지게 돼 있어요. 굉장히 로리에스러운 셔츠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좀 특이한 소재들을 많이 네. 개발하는 스튜디오가 일본에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프린트물이나 자수의 어떤 신소재들이 많이 좀 나오는데 레트로한 것들을 많이 잘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진행하게 된 그런 소재들입니다. 소재가 많이 비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네. 자수다 네. 보니까 좀 전에 셔츠랑 같은 네, 디자인이네요. 같은, 네. 그린 컬러하고 블랙 컬러의 격자 무늬로 되어 있는 비교적 깔끔하지만 이제 색감이 좀 좋아서 약간 그린 블랙 톤의 어떤 바지나 반바지 입으면 되게 깔끔할 것 같아서 만들어 봤고요. 밴딩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볼륨감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셔츠인 것 같습니다. 네. 컬러감 자체는 뭔가 블랙와치 패턴에서 오는 그런 컬러 콤비네이션인데 또 이렇게 체스판 모양처럼 격자 무늬로 되어 있으니까 느낌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클래식한 컬러 콤비네이션인데 좀 약간 요즘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이것도 이태리 소재인데요. 네. 큰 물결 무늬의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어? 내가 어디서 봤지? 아니 제가 이거 인스타에서 보고서 패턴이 너무 이뻐서 사진을 캡처해서 저희 그래픽 디자이너한테 보여주면서 패턴을 좀 이렇게 은은하게 우리도 만들어 봐라 약간 이렇게 했던 소재였는데 네 어쨌든 그게 여기 있네요. 엔유니페에서 이제 발주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면이랑 린넨이 혼방되어 있는 소재예요. 네네. 그래서 가슬가슬하면서 좀 존재감 있는 바닥에 은은한 물결 무늬 프린팅이 돼 있어서 여름철에 묵직하지만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소재인 것 같고 네. 주머니를 3개를 좀 큼직하게 넣는데 바택이 포인트거든요. 네네. 바택이 다 사선으로 되어 그러네요. 있어요. 주머니를 귀엽게 포인트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네.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사선으로 돼 있고 주머니 끝에가 이렇게 살짝 네. 들리는 게 포인트 네, 디테일인 네, 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세심하게 아래쪽에도 바택이 이렇게 있네요. 네, 다 네 군데 바택이 이제 이렇게 네네. 예전에는 간절기 아우터 하면은 바람막이라든지 약간 그런 거를 보통 떠올렸는데 요새는 셔츠를 아우터로 많이 착용을 하시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포켓 달린 셔츠가 굉장히 활용도가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요크 있는 경우에 두 가지 플레이를 하는데 네. 두 장을 댔을 때 조금 두꺼운 느낌이 되니까 한 장으로 하고 여기 안쪽 시접을 테이핑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네네. 저기 안쪽에 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뒤쪽에 자연스러운 이제 파커링이 파커링이에요. 예, 맞는 게 포인트로도 이제 입을 수 이 디테일도 이쁘네. 이렇게 걸어놨을 때도 사실은 네이비 옷에 이렇게 아이보리색 네. 테이핑이 있는 게 굉장히 시원해 보이고 포인트가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약간 오프화이트에 마찬가지로 이제 주머니가 세 네. 개가 있는 저희 대표 스타일인데 와이드한 윙카라로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뭔가 존재감이 좀 있으면서 오픈했을 때도 이제 약간 이렇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었는데 첫 번째 저는 이 소재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좀 페이퍼리하면서도 네네. 커튼 나일론인데 옆에서 보시면 이제 가로로 선이 이렇게 쭉쭉쭉 네. 나가 있으면서 그 부분이 뭔가 좀 부드러운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요거는 뒤쪽에 맞주름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었을 때 부드러운 살짝 이제 A라인이 좀 나올 네. 수 있게끔 실루엣 자체가 제 취향입니다. 네. 그리고 요 요철감이 네. 슬럽 같기도 맞아요. 해서 여름 루킹이에요. 네. 원단 자체가. 가까이 만졌을 보면요. 때도 네. 기분 좋고 살에 닿았을 때도 고시감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이제 살에 안 닿는 게 좋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너무 이쁩니다. 포인트 단추를 있고. 이제 실버로 네. 느낌을 주고 같은 소재로 캐주얼한 셔츠 아우터를 만들어 봤는데 굉장히 이제 넓은 볼륨을 갖고 있으면서 주머니 크게를 이제 좀 달아줬는데 약간 금방 주머니 같은 느낌이에요. 밑단에는 이제 스트링을 줘서 약간 아우트처럼 입을 수 있는 셔츠 아우터라고 볼 수 있죠. 네. 굉장히 오버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런 실루엣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여름 아우터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지류는 커튼 나일론으로 가슬가슬거리는 이런 느낌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밴딩 팬츠예요. 이지하게 이런저런 착장에 다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세미 정장에도 가능하고 캐주얼한 상의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여름철에 시원하게 입으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로리의 옷들이 소재가 다 좋네요. 엄청.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화면으로는 약간 네. 전달이 좀 잘 안 되는데 실물로 보시면은 감동이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쇼룸에 오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화면으로 봤을 때 정말 느낌이 안 오시고 네. 또 옷이라는 거는 사실은 입어봐야지 그 느낌을 아는 거잖아요. 네. 그냥 편하게 여기 오셔서 한번 피팅해 보시고 구매를 안 하셔도 좋고 하셔도 좋지만 경험을 해보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샵 트렌드 자체도 예전에는 다 온라인 샵 위주로 돌아갔는데 요즘은 또 그거에 반발해서 진짜로 아날로그식으로 네. 매장에서 직접 체험해보는 브랜드 세일즈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취지에서 로리에스의 옷은 진짜로 매장 와서 꼭 한번 입어
입어보시고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 네. 로리엣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다 네, 네. 하면은 어떤 아이템으로 입문하면 좋을까요? 로리엣의 가장 대표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오늘 입고 있는 팬츠. 팬츠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같은 핏의 한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바지거든요. 이게 처음에 루즈핏을 안 입으신 분들은 네. 권해드리면 이런 스타일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저는 경험해 보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험해 보시면 여기서 헤어나오시질 못하더라고요. 이게 맞아, 이 밴딩 디테일도 그렇고 여유 있는 실루엣이 그쵸. 사실은 마약 같아요. 맞아요. 네. 너무 편해지거든요. 로리엣의 가장 시그니처 바지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또 사이즈의 구애가 없다 보니까 그쵸, 프리 약간 사이즈. 뭔가 입문하시기에 정말 좋을 것 좋죠.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이번 시즌 카라니트 네. 네이비 컬러하고 다크 브라운이 있는데 요거랑 아까 그 바지를 오늘 매치하시면 입으신 착장이네요. 무게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너무 가볍지도 않고 그래서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리엣을 이제 오래 사랑해 주셨던 기존 고객분들한테는 어떤 아이템? 당연히 이제 네.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이 헨리넥 아, 될 것 네. 같아요. 큰 하나의 이제 테스트로 처음 이제 와카야마에서 헨리넥을 만들고 있는데 소재가 너무 고급스럽수도 좋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그런 클래식한 디자인의 메이킹도 굉장히 꼼꼼히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라운드 티만으로는 살짝 가볍나? 네. 이런 착장점이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약간 단추로 좀 신경 무게감을 쓴 좀 거. 주고 네. 이런 느낌의 아이템을 좀 추천드립니다. 네, 실장님이 원단부터 해서 메이킹까지 신경 굉장히 많이 쓰셨다고 하니까 기존 팬분들은 빨리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본 생산이 점점 어려워져요. 이유가 뭔가요? 최근에 오카야마 데님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브랜드도 오카야마에서 데님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이 밀려 있다고 들었어요. 해외 매종들이 네. 아예 그냥 연간 계약을 해버렸어요. 다 뭐 디올이니 LVMH라든가 이런 데서 굵직굵직한 메이킹 하는 데를 다 연간 계약으로 가져가서 그리고 패브릭도 다 연간 계약이 네. 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만들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고 저지 다이마루라고 하는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큰 브랜드에서 연간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생산은 또 느리죠. 그래서 캐파가 많지 않은 과정에서 예상보다도 거의 지금 한 달 늦게 나온 거거든요. 네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좋은 완성도가 나왔을 때는 참 만족하고 기쁘죠. 결국은 이제 일본 원단이라든지 일본 생산의 어떤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죠. 점점 더 이제 작은 규모의 브랜드들은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러운 얘기긴 한데 유럽 애들도 정말 일본 메이킹을 선호하거든요. 그렇죠. 남성복 같은 네. 경우는 참 우리나라도 저런 환경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부러움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손재주는 참 좋은데 훨씬 더 난 좋다고 네. 봐요. 근데 다만 산업 시스템이 우리는 이미 너무 대량 생산으로 가버려 가지고 나라는 이제 발전했지만 네. 아티클한 느낌이 좀 어렵다는 부분.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약간 소규모의 아틀리에 그렇죠. 같은 공방들이 좀 더 많이 생겨서 메이킹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뭐 일거리가 있어야지 유지를 그렇죠.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유지가 되려면은 사실은 소비자들이 한국 하우스 브랜드들에 대한 어떤 리스펙이 또 리스펙이 있어야지 있어야겠죠. 또 브랜드도 유지가 맞습니다. 되고 생산하는 것도 유지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시는 분들이 다 나이가 많이 드셔서 젊은 분들이 일을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명맥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또 다행스러운 거는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 브랜드들 보니까 정말 잘 만드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랄 네네.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열심히 하는 친구 좋은 브랜드들이 많아서 그에 따라서 이제 생산 기반도 좀 더 발전하고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처럼 뭔가 원단 생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거리가 짧은 지역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또 없죠. 많지 않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럼요. 이런 시스템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발전하고 계속 시켜야 되는데 우리의 또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네, 그래서 듭니다. 종사하시는 분들도 뭔가 좀 더 대우도 좋아지고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잡히면은 코리아라는 네임 밸류도 굉장히 지금 높기 때문에 그렇죠. 메이드 인 코리아도 메이드 인 재팬처럼 부흥이 와야죠. 왔으면 좋겠습니다. 와야죠. 네. 오늘 성북동의 로리엣 매장에 와서 홍씨님 모시고 이렇게 로리엣 옷 소개 받았는데 동네 분위기도 좋고 샵도 좋으니까 약간 마실 나오시는 기분으로 방문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유, 영광스러운 저도 인터뷰. 영광이었습니다. 네. 평소 이제 챙겨서 꼭 보는 런나 채널에서 이렇게 또 로리엣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옷을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옷을 만들 건데 저는 이제 하나의 즐거움이에요. 옷을 만들면서 그 어떤 것보다 더 즐겁고 그 즐거움을 좀 나누고 싶고 제가 만든 옷을 입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 그만큼 더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런 즐거움을 좀 제공해 드리고 싶은 게 제 소망이고 계획이죠.
옷을 오래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옷 생활하는 즐거움을 나누고 싶다, 공유하고 싶다, 약간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로리의 옷 보면서 정말 옷을 사랑하시는 홍 실장님 마음을 너무 옆에서 잘 느낄 수가 있었고요. 옷 하나하나 정말 신경 안 쓰신 부분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간 옷이다. 옷 한자가 봐도 만족할 만한 옷이다. 저는 사실 이제 사이트에서 봤을 때 홍시리님의 어떤 명성이라든지 브랜드의 역사에 비해서 가격대가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옷을 보니까 더 빨리 구입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오셔서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로리엣에 대한 내용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